존이라는 남성은 어느 날 지하실 계단에서 발을 헛디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힌 그는 간신히 벽에 기대앉습니다. 머리에 피가 흐르지만 움직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외출 중이었습니다. 한적한 교회에 살던 그는 도움을 청하려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보며 위급한 상황에 맘 편히 전화를 걸 수 있는 이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존은 몇 집 건너 사는 중년 부부의 전화번호를 찾아내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상황을 파악한 후 곧장 달려와 잠기지 않은 뒷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존을 태우고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를 받는 5시간 동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밤 존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까지 갔는지를 떠올리며 이웃의 친절함에 감사를 느낍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사귀는데 노력해야겠다고요? 이런 각성의 순간을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는 방아쇠라는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심리적 자극을 말합니다. 트리거는 갑자기 또 예기치 않게 나타납니다. 존의 낙상 사고처럼 대단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종이에 손가락을 베는 사소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트리거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셜 골드스미스가 쓴 트리거입니다. 골드스미스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전문가로 구글과 보잉, 골드만삭스 등 120여 개의 세계적인 기업 CEO와 임원들이 그에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책을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책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변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 변화의 열망이 얼마나 지속되어 왔나요? 우리는 내부에 있는 타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안락한 상태를 벗어나 뭔가 불편한 일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변화를 바라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 안의 천재는 변화의 대상이 우리 행동이 될 때 날카로워집니다. 운동을 중단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직장에 지각해서는 차가 막혀서라고 둘러댑니다. 자신에 대한 과신, 완고함, 후회의 꾸물거림 등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여정에는 무거운 짐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명이나 잘못된 믿음들보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게 하는 보다 더 큰 트리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주변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은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유럽의 대기업 임원이었던 칼은 독선적인 경영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진을 위해 자신의 부하 직원을 매몰차게 내몰며 실적으로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해내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의 팀은 실적을 내기 위한 지름길을 찾으려 윤리적인 경계를 넘나들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부패의 진실이 밝혀졌고 그 스캔들로 인해 회사는 수천만 유로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환경이란 트리거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 애쓰는 부모는 어떤 자녀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자녀에게는 숨막히게 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같은 부모, 같은 트리거라도 그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트리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그 트리거에 대한 여러분의 대응이 문제를 만들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자신의 행동에 관한 선택권은 항상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대학생 딸이 있다고 칩시다. 딸이 여러분의 차를 빌려 타고 나가서는 2시간 후 전화해 차를 도난당했다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딸은 잠깐 편의점에 들리면서 차키를 꽂아둔 채 내렸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여러분의 딸은 무사합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중요한 재산을 도난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충동은 무엇일까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딸에게 걸려온 전화가 아주 강력한 트리거이며 그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환경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처는 그걸 피하는 것입니다. 술을 끊고 싶다면 술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의 초대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피하는 게 불가능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시댁이나 처가댁을 방문해야 할 경우도 있고 존경하지 않는 인물과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적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단계는 시도입니다. 수년 동안 저자는 22가지 하루 질문지를 만들어 매일 밤 스스로 점검하고 0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행동 변화 리스트를 담은 하루 질문을 만든다면 그 질문들은 여러분에게 노력의 트리거를 만들어줍니다. 노력의 트리거는 변화를 격려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은 질문들을 포기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행동으로 내몰게 됩니다. 하루 질문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에 몰입하게 하며 실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실망하게 만듭니다. 하루 질문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동기에 불을 붙입니다. 저자는 그리핀이라는 임원과 일하며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핀과 친구가 된 저자는 그에게 집에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리핀은 음료와 관계된 특정한 소리가 그의 성질을 건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소리, 얼음이 잔 속에서 부딪히며 나는 딸그락딸그락 소리들입니다. 그리핀의 아내가 콜라 잔에 든 얼음을 빙빙 돌리다 홀짝 마시는 소리가 그리핀의 신경을 날카롭게 합니다. 어느 날 저녁 그리핀은 참을 수가 없어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내는 그렇게 소리가 컸냐며 의아해합니다. 사실 아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핀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아내와의 저녁 시간이 스트레스가 가득한 시간으로 바뀌어 버린 게 자신의 행동 때문임을 인지하고 하루 질문 리스트에 새 항목을 추가합니다. 나는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문제를 일으킨 건 그리핀 자신이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였습니다. 첫날 그는 고통스럽지만 딸그락 소리를 잘 참아 넘깁니다. 밤이 되면 그는 하루 질문에 점수를 매겼고 자신에게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만점을 주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그의 짜증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얼음이 딸그락하며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핀은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없었기에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을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하루 질문을 실천하면 우리가 더 나아진다고 강조합니다. 하루 질문을 하며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세 번째 단계는 체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체계를 세우면 제멋대로인 환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쇼핑 리스트를 작성할 때 우리는 소비에 대한 체계를 세웁니다. 요리 레시피를 따를 때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독서 클럽에 가입할 때 우리는 독서 습관에 대한 체계를 세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행동을 다루는 일에서 우리는 체계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일정을 짜거나 특정한 기술을 배울 때는 언제나 체계를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단순한 일은 즉흥적으로 하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란 어린애들에게나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데니스라는 임원을 코칭하며 그의 문제에 대해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데니스는 항상 전투적인 자세로 동료와 부하들을 닥달했고 고객들과도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데니스는 저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동료를 굴복시키려는 데서 초점을 돌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열심을 쏟았습니다. 1년 뒤 회사에서 그의 평판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데니스는 항상 아내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자는 보통 고객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않지만 그가 직장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행동들과 그가 자신의 가정에 대해 묘사하는 바가 너무 큰 차이를 보여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데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든 지배하려 들지 않았고 돌아도 닦은 듯 인내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저자가 개인적으로 이 점에 대해 묻자 데니스는 직장에서는 프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저자는 다시 물었지요. 그럼 집에서는 어떤가요? 당신의 가족에게는 아마추어가 되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러자 데니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프로로서의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각종 체계들을 갖추고 있다. 성과 측정과 정기적 회의 같은 공식적인 것들 외에도 온라인 가십거리나 동료들과의 수다처럼 비공식적인 것들도 있다. 또한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직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들도 존재한다. 집에서는 이러한 체계와 동기들이 사라진다. 우리가 원하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목표를 높이 세우지 않는다. 이 점이 데니스의 발목을 붙잡았다. 프로는 가장 높은 기준을 잡는다. 아마추어는 이만하면 됐어에 안주한다. 그는 직장에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을 아내와 자녀들에게까지 확장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들이 그에게 동료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마추어 남편이나 아빠라는 생각을 데니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건 그가 되고자 바랐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만의 높은 기준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의 트리거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단계는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뛰고 무거운 역기를 들고 제빵사 자격증을 땁니다. 이런 성과들은 가치 있는 행동을 한 것이지 행동을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찾는 일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부모님에게 전화 거는 건 좋은 일이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자신에게 중요하다면 그에 대해 고민하는 대신 당장 전화를 걸어야지 과연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일인지 따져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대신 바라기만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친구에게 매정하게 대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웃과 인사하고 지내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고객의 주문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과 대화하지 않았을까요? 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이 책을 덮으면서 딱 하나의 변화, 딱 한 가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떠올려보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일 말이다. 여기서 기준은 단 하나. 그 행동에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고객에게 감사하는 일일 수도 있으며 또는 회의 시간에 냉소적인 말을 하기보다 아예 입을 다무는 일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좋지만 당신이 항상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영원히 그렇게 계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행하라. 그것은 당신의 친구들에게 좋다. 당신의 회사에게 좋다. 당신의 고객들에게 좋다. 당신의 가족들에게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 좋다. 더욱 좋은 건 당신이 그 일을 또 다시 원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 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지속 가능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한 권의 책은 트리거였습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